내가 왜 그렇게 속았을까? 이 말은 은퇴 후 삶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늘 담겨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꿈에 그리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이건 믿을 만한 기회라고 했을 때 당신은 맹목적으로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당신의 꿈을 짓밟고 남은 건 결국 상처와 후회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준비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기,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순간 그제야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죠. 잘 준비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교사였던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은퇴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했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불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그려볼 겁니다. 은퇴 준비하지만 사기 피해. 김 선생님 가명은 35년 동안 교사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회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은퇴 계획은 꽤나 철저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이하기 전부터 은퇴 자금을 차곡차곡 모았고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남은 여생을 즐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불행히도 사기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꿈을 팔았어요.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의 믿음직한 거래처였던 사람에게 속아 모든 은퇴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 선생님은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하는지 몰랐고 그저 말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게 사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잃은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사기 사건 이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인 충격과 후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일은 경비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1. 늦은 후에 다시 시작하기. 김 선생님과 비슷한 사례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겪는 정년퇴직 후 주식에 대한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박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자금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친구와의 협력 그러나 실패. 이수진 씨 가명 역시 은퇴 후 기회를 잡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긍정적이었고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은 예상과 달리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수진 씨는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진 씨와 같이 은퇴 후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겪는 일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초반에 자신감과 달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그 관계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인생의 후반전, 작은 변화의 중요성. 임재수 씨가 겪는 은퇴 후 자신의 작은 집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초기에는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비용을 들여도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무언가를 크게 하려는 것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차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의 이야기는 은퇴 후 자금을 관리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차 실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는 단기적인 과정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사기나 실패를 경험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다양한 재정적 자산을 분산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는 위험을 피하고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움이 따라야 하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진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왜 내가 그랬을까?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후회하고 다시 시작할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후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이라는 안전망이 없기에 그 어떤 선택이든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나 큰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불운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재정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펼쳐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은퇴 후 자금을 잘못 운용했거나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퇴 후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팁과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은퇴 자금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라. 은퇴 준비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전부터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시점부터 은퇴 자금을 모으고 분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만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한 A씨는 60세에 은퇴했을 때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꾸준히 적립한 결과 약 1억 원 정도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해 매달 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자산 축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찍 시작하면 시간이 자산이 되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50대 후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B씨는 은퇴를 준비하는 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자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더 이상 쌓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 관리와 소비 절약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자산 분산과 리스크 관리. 은퇴 후 자금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자산의 분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도 지역과 시기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 50%, 채권 30%, 예금 및 현금성 자산 20% 정도의 비율을 추천합니다. 예금은 리스크가 적지만 낮은 수익을 보장하고 채권은 안정적이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제공합니다. 주식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희 씨가 겪는 은퇴 후 주식 40%, 채권 40%, 현금성 자산 20%로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에도 큰 충격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3. 소득 대체 전략 연금과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 은퇴 후 직장인 시절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민간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은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은퇴 전부터 미리 가입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적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비원, 택배,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승현 씨가 겪는 은퇴 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으며 한 주 1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소비 패턴 조정과 절약 생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않게 큰 의료비나 생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외식비를 줄여서 한 달에 약간의 여유를 만드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게 되는데 너무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가성비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정 씨가 겪는 은퇴 후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매달 절약한 돈을 은퇴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중요한 자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 삶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훈식 씨가 겪는 은퇴 후 매일 걷기 운동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 유지가 가능했고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자산 분산 투자, 연금 활용, 소비 패턴 조정, 그리고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은퇴 후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